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일단 오늘 저기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지수가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은 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잘 올라오고 있고, 이제 뭐 요즘에 대만 쪽이 좀 시끄럽죠, 그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라는 이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하고 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거길 떠났다고 해요.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뭐 잘 올라왔고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황 얘기 좀 먼저 해드리고요. 요즘에 이렇게 TV 보면은 자꾸 이제 대만이랑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오늘 저녁 방송 때도 좀 흐름 좀 잡아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얘기 좀 더 해드리고, 중국 문제, 중국, 미국, 대만 문제 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혜주들을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지금 이제 휴가철 한참 저기 피크죠. 네, 휴가철 피크인데 아무튼 날씨가 보니까 더우면서 습해요. 너무 습해가지고 네.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도 좀 꺼려질 정도로 되게 습하더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특히 또 습하면 음식 같은 거 잘 상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유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습하네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시황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지수 오늘 끝난 거를 보면은 잘 끝났는데 먼저 해외 증시 먼저 보죠. 네. 요즘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제 갖고 있는 주식도 좀 회복이 좀 빠를 거고, 그죠? 네. 또 수익 내려고 사신 것들은 또 수익이 좀 빨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삼성이 싫든 좋든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나스닥 지수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계속 보시고 이 흐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스닥 지수가 어제 마이너스 0.1%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지금 이 나스닥 지수는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따가 저기 한동훈 시스템마저도 좀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그죠? 네. 시간을 또 잘 배분을 해야 되니까. 네. 시황 여기 나스닥 얘기는 짧게만 해드릴게요. 그 여기 나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면, 자, 미국이 처음에 금리 인상했을 때 저점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이제 12,500 정도였는데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었고 이렇게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깨면서 5월달에 급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또 급락을 한번 또 했죠. 여기 뭐냐면 앞에서는 빅스텝 0.5%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75% 금리 인상을 했고, 7월달에 또 0.75%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7월 초에 또 하락을 한번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저점이었어요. 금리 인상 전 저점. 근데 지금 여기를 나스닥 지수가 못 올라오고, 확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버벅거리는 척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드렸어요.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올라오는 척 하고 있다.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3번은 얘기해야지 이제 귀에 속 들어가거든요.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올라오고 있는 척을 하고 있다. 원래 이제 올라올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좀 올라올 텐데 그 모양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는 거죠. 네. 네, 보시면은 이걸로 보면은 못 올라오고 있지만 미국의 그 제가 얘기했던 뭐 애플이나 아마존 그런 대형주들을 보시면 이미 올라왔어요. 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못 올라온 것처럼 해놓은 거죠.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짝 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그냥 맞춰서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휴가철이니까 바다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이제 바다를 가고 싶어요, 휴가철에. 네. 갔는데 그때가 밀물일지 썰물일지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밀물이면은 밀물인 대로, 썰물이면은 썰물인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뭐 낚시하러 가시는 거 아닌 이상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받아보러 가신 거니까. 네.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약간 눌렀다 가면은 눌렀다 가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아무튼 어제 소폭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개의치 않고 올랐다는 거죠. 코스피도 0.8% 상승 나왔고 코스닥도 1.3% 상승 나왔고 급등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키 맞추려면 열심히 올라와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하락해도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 가지고서 7월달에 개인들이 참 많이들 불안했지 않습니까? 환율은 원달러 환율 보시면 1,3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1,3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요 환율이 이 정도로 이렇게 높이 솟아 있으면은 예, 좀 심각한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네. 달러 인덱스, 달러를 강세를 만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꺾였다. 원래 거기서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달러를 그렇게 하면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어제 엊그제 이번 주 돼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달러가 왜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안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오늘 수요일이죠. 이번 주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 거기서 슬쩍슬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와서야. 개인들 다 손절하고 나서야 이제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환율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때 얘기했었죠, 그죠? 원래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좋은 거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환율이 지금 1,300원에서 크게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원래는 환율이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주식시장이 불안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물가, 인플레이션 꺾으려고 달러가 이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좀 주식시장에 큰 의미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못 올라와야 되는데 환율이 위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떠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죠? 네. 환율이 왜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요번에 환율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방에서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아무튼 이제 환율 떠 있다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환율이 떠 있다고 걱정하시는 것보다 어제 얘기해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저기서 만약에 급등 나오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준비 안 되신 분들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급등 나오면 이제 지수랑 개별주, 대형주, 낙폭거대 심한 것들 반등 세게 나올 거고, 그죠? 세력이 매집돼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날아갈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하락이나 조정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급등 나오기 전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수익이 못 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 뭘 준비했어요? 급락 이런 거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손절하고 보따리 싸고 막 그랬는데 급락 안 나오죠. 그런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조정을 대비할 때는 절대 조정 안 와요. 진짜 그래요. 안 오더라고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잘 올라왔고 바로 이제 넘어갈까요? 네, 나스닥은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가면 되니까 그때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뉴스 지금 계속 도배가 되는 게 이제 중국, 미국, 대만 얘기죠, 그죠? 네. 대만을 지금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방문했다가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제목이 미중 갈등 수혜주와 공략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보세요. 미중 갈등 수혜주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검색해도 잘 안 나올 거니까 잘 듣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중 무역 지금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제 수혜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았죠. 그래서 옛날에 한 4년 전에 딱 4년 전이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때 뭐 보복 관세 때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미중 무역 전쟁 터진 게 6월 달이라고 2018년 6월 달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쭉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12일까지는 개별주 테마주가 괜찮았어요. 날짜가 딱 6월 12일이죠. 왜 6월 12일까지 괜찮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 그 전 정부의 적극적인 그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대북주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게 회담하는 날짜가 6월 10일이었는데 그때까지 대북주가 떠 있다가 요 회담 끝나고 나서 좌르르르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서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때린 거예요, 이제. 사실은 때렸다기보다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중국이 판을 뒤엎었죠. 그래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움직였던 게 그때 움직였던 테마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두 관련주, 콩이죠. 네. 간장 만들 때 쓰는 콩, 대두 관련주 요거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저기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여기 문자반 회원들 좀 교육을 좀 시켜드려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네, 두 가지. 여기 세노텍이라고 지금 차트 하나 떠 있는데 이게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네, 물론 사실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따 설명 좀 하려고 띄워놓은 거예요. 히토류 관련주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수혜주였느냐? 대두 관련주들은 미국 대통령 그때 트럼프 대통령 그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농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했어요. 지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아저씨가 그 미국 농부들 골탕을 먹인다고 대두 수입을 안 했어요. 중국이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그 두부도 많이 먹잖아요. 네. 돼지 주 사료가 대두예요, 대두. 돼지들 사료가.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국제 대두 가격이 폭락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당연히 폭락했겠죠. 중국이 안 산다고 하니까 폭락했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갔냐면 간장과 쌈장 만드는 샘표식품과 신송홀딩스가 그때 갔어요. 왜냐면 콩으로 간장이나 쌈장을 만드는데 대두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이 이제 수혜를 입는다 그래가지고 샘표하고 신송홀딩스가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가 가는데 히토류가 가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전략 무기라든지 뭐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 수출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나 그런 걱정이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이게 테마주가 돼서 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 2018년도부터 태어난 테마주인데 미중 무역 전쟁은 2018년, 2019년, 2020년 초까지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부터 그때는 서로 정신이 없었죠. 중국 우한 폐렴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 죽고 그죠? 백신 얘기 나오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말은 이때부터 잘 안 쓰고 그냥 거의 사실상 이제 묻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최근에 부활을 한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2022년 돼가지고 여기 21년이고 2022년 돼가지고 이제 이 샘표식품이나 신송홀딩스가 다시 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자, 샘표를 보죠. 샘표가 이제 우리 라이브에서 추천 나갔던 거고 신송홀딩스는 이제 그 카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건데 샘표가 저희 방에서 수익 여러 번 냈어요. 네. 여기 사서 수익도 냈고 또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또 수익 내고 상한가 앞에서 두 번 보고 뒤에서 두 번 보고 그래서 수익 많이 났습니다. 네. 샘표를 샀는데 테마주가 얼마나 이게 웃긴 건지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샘표가 왜 갔어요? 아시죠? 샘표가 왜 갔어요? 이게 이제 곡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가 폭등 수혜주로 갔잖아요. 곡물가 중에 특히 뭐가 가요? 네. 콩이요. 아까 대두. 그죠? 근데 웃기지 않나요? 샘표가 잘 보시면 샘표식품도 마찬가지인데 그 러시아 저기 뭐야 여기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있죠. 버릇이 많고 이게 테마주로 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갔다고요? 네. 대두 가격이 폭락해서. 근데 여기는 왜 갔다고요? 대두 가격이 폭등해서.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거 이해 가세요? 네. 테마주의 그 특성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대두 가격이 폭락해서도 급등을 했고 그때는 미중무역 전쟁으로 여기는 대두 가격이 폭등해서 급등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해가 좀 되신 분들 7번 한번 찍어보시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건데 대두 가격이 폭등할 때도 가고 폭락할 때도 가요. 테마주로.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연령, 비연령.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두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 원자재 값이 싸서 저희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막 치면서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두 가격이 폭등하니까 상한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주분이 예를 들어서 샘표에 전화한 거예요. 아니 아저씨 이거 2년 전에 대두가 폭락했을 때 수혜주라고 가더니 대두 가격이 폭등했으면은 하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아 고객님 저희가 이거를 빌미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를 잘 하려면 유튜브 많이 보시고, 네. 뭐 저기 어디 토론방 들어가서 막 이런 거 하고, 그죠? 초짜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카페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 융통성. 네? 융통성이 있어야 돼.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이제 그건 간신이라고 하지만 테마주는요 그 융통성 좋게 얘기하면 융통성이에요. 이런 거 많습니다. 신송홀딩스도 여기서 갔었거든요. 신송홀딩스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난 테마주 이런 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신송홀딩스가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많이 못 갔어요. 요거요 가다 말았어요. 샘표에 비하면은 치였거든요. 그때 샘표하고 샘표식품이 대장이고 요거는 신송홀딩스는 대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번에 많이 갔죠. 쌈장이 많이 팔려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신송홀딩스에서 이제 국제 이거 농산물 거래하는 뭐 그런 이제 이슈가 이제 부각을 시켜서 그래서 이게 많이 가는 거예요. 단톡방에서는 이게 나가고 그 라이브에서는 샘표 가지고 두 번 세 번 수익 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테마주를 알면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샘표랑 샘표식이 많이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신송홀딩스가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미중무역 전쟁 때는 샘표하고 샘표식품 그다음 지금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요번에는 신송홀딩스가 더 많이 갔다 이거. 이게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1세대예요. 1세대 미중 무역 미중 갈등 수혜주라고 할게요. 지금은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니까. 물론 저기 반도체하고 뭐 전기차까지 지금 뭐 하고 싸우긴 하는데 아무튼 미중 갈등 수혜주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1세대가 이거예요. 신성홀딩스. 그러니까 대두 관련주거든요. 근데 대두 관련주가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유의하실 게 있어요. 뭘 유의해야 되겠어요? 신성홀딩스하고 뭐 샘표식품이 영원히 끝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중에 갈 곳도 있고 이제 떨어질 곳도 있어요. 난 얘기했어요. 분명히 지금 갈 곳도 있고 떨어질 곳도 있다고. 근데 그 과거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대두를 이제 공격한 거거든요. 대두를.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송홀딩스나 이런 게 움직였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가 공사를 제대로 못 짓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지금 대통령이 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가는 거예요? 히토류 관련주들이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히토류 관련주 중에 여기 세노텍 있잖아요. 아까
히토류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18년 한 6월경에 한번 들었다 놓고 그다음에 들었다 놓고 하죠.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죠. 2,500원에서 한 4,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60%? 네. 100%짜리 수익은 아니고 50에서 한 70%짜리 이런 수익들이 좀 났어요. 그 뒤에도 보면 이렇게 들죠. 요게 한 이제 한 50%짜리 수익들이 50에서 70%짜리. 이런 류의 차트는요. 땡겨서 보면은 상한가가 없거나 있어도 이제 그 다음날 확 내렸거나 그래요. 멀리서 만나도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네. 상한가가 없죠. 급등은 했는데 상한가가 없었다고요. 그 뭐겠어요? 대장주는 아니고 후발주자 정도였겠죠. 그죠? 세노텍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그냥 뭐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세노텍. 히토리 관련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많지 않아요. 네. 노바텍 이름이 그죠? 노바텍이라고 있었는데 미중무역 전쟁 당시에는 뭐 상장을 좀 늦게 해가지고 나중에 움직였는데 노바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보율은 굉장히 높고 부채율은 15%밖에 안 돼요. 이런 게 있고 오래된 기업이죠. 동국 RNS 이런 것도 있어요. 동국 RNS도 옛날에 보면은 움직였어요. 히토류, 네. 그 다음에 이제 티플렉스.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기보다 이제 북한 그때 대북주 북한에 뭐 히토류나 이런 광물이 무지하게 많이 매장돼 있는데 그거 이제 그걸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거는 저기로 미중 무역 전쟁 그때 수혜주 히토류 관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것도 마찬가지 갔었고 그리고 이지 예. 박지만 회장 예. 우도 옛날에 지금 갔었죠. 삼화전자 이때 좀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힘을 쏘고 있고 대원화성 이것도 가긴 가요. 세노테 갈까요? 네,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네, 근데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시간상 이것만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미중무역 분쟁 갈등 수혜주가 되느냐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오늘 낮에는 회원들한테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또 오해하시고 내일 가서 또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이거 욕심내서 들어갔다가는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하세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든 테마거든요 이게. 근데 하도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보세요. 세노텍 그러니까 최근에 6월달에 이제 하도 그냥 급락이 많이 나오고 개인들이 이제 무서워서 손절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트가 다 박살이 나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차트가 박살도 많이 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 자 테마주가 이제 잘 가려면 차트를 하나 일단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하신 분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네. 그러면 그 뉴스 딱 호재가 나오면 바로 급등하겠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학생으로 따지면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국영수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죠? 뭐 평상시 책도 많이 보고 모든 교과목을 이제 열심히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시험을 치렀어요. 그럼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차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닥을 잡아놓고 전고점 매물대를 다 돌파해 놓고 저점을 높이면서 그죠? 네.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따지면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그죠? 네. 여기 앞에 매물대도 없고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호재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솟구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면 많이 갈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평상시에 이럴 때 주식을 사시면 잘 돼요. 그렇죠? 네.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개인들이 돈을 쉽게 벌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 예전에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초기에는 다 올라갔잖아요. 낙폭과대가 워낙 심하니까, 그죠? 바닥도 금방 나왔고 전 세계에서 돈도 막 갑자기 다 풀어버리니까 유동성 확 들어와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럴 때 매매하시면 쉽게 돈 벌어요. 잠깐 동안이라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차트가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안 생겼죠. 어떻게 생겼어요? 헉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30에서 50% 정도 손실하셨던 거 아니에요? 들고 있던 거?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이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하원 의장 그 사람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부통령이 이제 정권을 인수를 해요. 근데 부통령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상원 의장이 아니라 하원 의장이 그 대통령 그거를 이어받아요.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권력 순위가 제가 되게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저 사람이 그걸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달에 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라니까요. 연기돼가지고. 근데 또 갔어요. 근데 이제 고생하다가 7월달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8월 초란 말이죠. 오늘 8월 3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저 사람이 간대요. 가네마네 그러다가. 종목들이 뭐 하겠어요? 여기서 올라와야 되는데 투매가 너무 심하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뭐예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이제 대만을 간 거고 히토리 관련주들이 회복이 다 안 되는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기에서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바로 그냥 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전치 한 10주, 15주? 아니 이 정도 급락이면은 이건 거의 혼수 상태예요. 증시가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이 30%, 50% 이상씩 다 한두 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 급락했다.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갑자기 혼수 상태로 병원 실려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혼수 상태에서 눈 뜨자마자 바로 뭐 나가서 저기 출근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회복을 해야죠.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그죠? 왜 의사 선생님들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안정이 중요합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네.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막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이제 대만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리도 관련주들이 준비가 잘 돼 있었으면 날아갔겠지만 낙폭과대가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저 사람이 이제 호재가 나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 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딱 감안한 상태에서 차트를 봐야지. 차트에다가 그냥 대충 선거놓고 뭐 아무리 선거놓고 보조지표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환경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이제 히토리 이제 이 설명을 듣고 히토리 관련주 차트를 보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 있어요? 세노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월달에 급락, 7월달에 쉬었죠.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호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가 놓은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덕분에 회복을 좀 한 거죠. 안 그래도 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뭐 건수가 없나 그랬는데 호재가 나와서 한번 살짝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보냐면 세노텍이 죄송해요. 이 나쁜 놈. 이 X 아니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는데 못 가? 이 XX 같은 이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바보 같은 거. 근데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도 호재 하나 나오니까 그나마 뭐 들었다 놓으면서 매물대 청소했네. 성질 급한 사람들 다 나가겠다 이러면서 좋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좋게 보고 성질 급하신 분들은 나쁜 놈 XX 욕하는 거예요. 이제 희말이 더 진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저기 신랑분들 바가지 긁을 때처럼 저 화상 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들 너무 바가지 긁지 마세요. 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바가지 긁으셔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긁지 마세요. 요즘엔 다 힘드니까. 근데 아무튼 이 화상. 그러니까 이제 딴 거 보세요. 똑같죠. 노바텍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덕분에
들었다 놓은 거예요. 싹 들었다 놓은 거 어제. 이게 끝난 겁니까? 덕분에 회복한 거지. 회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노바텍이고요. 동국 RNS 이만큼 떨어졌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거래도 좀 있고. 네, 오히려 살아난 거예요 이게. 유니언 머티리얼은 대놓고 그냥 대놓고 올라가고 그냥 쫙 올려버리죠. 이지는 조용해요. 쫙 올라가고. 요번에 이걸 안 움직였어요. 참고하시고. 자, 아까 세노팅 얘기했나요? 했죠. 요 정도예요 지금. 티플렉스 얘기했죠. 네. 안 했나 이거? 네. 티플렉스도 이제 덕분에 이제 올라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매물대 걸리기 전까지 올라왔어요. 다 어느 정도 덕분에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 이 화상아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덕분에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돌리면서 앞으로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갈지 말지 또 하겠죠, 그죠? 여기서는 바로 급등이 안 나오는 자리예요. 만약 여기서 무리해서 상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음봉 때려 맞아요. 음봉을 때려 맞는다는 표현을 쓰죠. 네. 어떻게 보면 점잖지 않은 표현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말 그대로 때려 맞는다고. 상한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3% 5%짜리 음봉 나오는 게 아니라 20%짜리 마이너스 한 15%짜리 20%짜리 음봉 맞아요. 그걸 이제 세게 표현하는 거예요. 때려 맞았다고. 그러니까 상한가 나온 거 고스란히 반납하는 게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선인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의식을 잃었다가 이제 의식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죠. 끝난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그 지금 그 미국 그 의장이 그 하원 의장 떠났지 않습니까? 떠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중국 사람들이 뒤끝이 있어요. 제가 항상 중국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놀라지 마세요. 제가 원래 중국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30대 초반까지. 그 대학교 다닐 때 중국 강의도 많이 듣고 막 그랬어요. 네. 중국 관련된 전공이 그쪽이 아닌데 중국사 뭐 이제 그런 쪽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교양 과목으로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네. 그 생각이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좀 뒤끝이 있어서 계속 이제 뭐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히토리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대만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뭐 배터리 이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중국을 막 압박한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ESG 외 경영지표 있죠? 그거 그다음 탄소 중립 이거 갖고 앞으로 중국 계속 괴롭힐 거예요. 중국이 이제 그 머리 못 쳐들게 계속 이제 공격할 거예요. 미국의 장점이 뭐냐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중국은 싫어해요. 이거 아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민주당일 때하고 그 보수일 때하고 북한이랑 중국에 대하는 게 틀리죠. 일본을 대하는 것도 틀리고. 근데 미국은 외교에 있어서는요, 자기 나라의 국익을 해친다 싶으면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미국엔 당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똑같이 해요. 난 그건 참 좋은 거라 생각해요. 네. 미국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저기 중국 싫어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계속 그걸 이어받아서 합니다. 네. 계속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이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예요? 그 시진핑 있죠? 이 사람이 그 지금 2번 연임을 했는데 3번째 연임을 하는 그게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하는데 3연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있냐면 올해 10월 달에 있어요. 2달 뒤죠? 네, 2달 뒤에. 그리고 이제 그 어디에요? 11월 달은 미국 중간 선거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간에 괴롭힐 거예요. 그러면 자꾸 틱틱거릴 거 아니에요. 이제 괴롭히니까 신경 팍팍 끓고. 그러면 이제 시진핑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네.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트로 관련주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끝난 게 아니라고. 괜히 뭐 미국의 저기 방문 대만 방문이 끝났는데 이것도 끝난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유치원생 수준의 그 주식을 그렇게 저기 뉴스만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건 유치원 수준이고요. 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까지 올라오셔야죠. 끝난 게 아니라고요. 미국하고 중국은 앞으로도 평생 그죠? 네, 지구가 멸종될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공산당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네. 아셨죠?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저기 그 대두 관련주들은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얘기고.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어제도 얘기 많이 했지만 중국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제. 그죠? 네. 중국이 막 미국의 그 하원의장을 공격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국이 미쳤습니까? 건드렸다가 큰일 나게. 네. 못 건드린다니까요.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상한가 나온 게 뭐냐면 히토리하고 이게 못 갔어요, 오늘. 그죠? 네, 눌렀는데 누가 갔냐? 크라운 제가가 상한가에 가요. 아까 이거 상한가 하는 거 보고서 제가 낮에 방송하다가 웃었거든요. 치사한 거. 이게 왜 갔냐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불만이 있으면은 중국이 미국을 제재해야 되는데 대만을 제재라는 거예요. 미국은 건들지도 못하고. 네?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대만 과자 수입 금지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어르신들 산도로 유명하죠. 산도로 유명한 크라운 제가가 날아간 거예요. 크라운 제가, 뭐 혜태제가 식품, 크라운 혜태 홀딩스, 무선주들도 있거든요. 요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이제 섬나라니까 수산물을 또 저기 중국에 수출을 좀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원수산, 한성기업 이런 거, 사조식품 등을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이 인간들은 꼭 자기들 요거 갖고 그래. 자기들 수입하는 거 있죠. 네. 안사 이런 식으로. 옛날에 호주한테도 그랬고 캐나다한테도 그랬고 미국한테도 그랬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대만에 수출하는 거를 금지시킨 게 하나 있는데 모래. 얼마나 팔 게 없으면 모래 수출 금지. 대만 골탕 먹으라고. 네. 대만이 거기 화산지대죠, 그죠? 네. 모래가 별로 없나 봐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산지대라고. 네. 대만. 그러니까 참 치졸하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아니 그렇게 미국이 미국이면은 미국을 제재해야죠. 왜 대만한테 그래요? 아니 한 나라라면서요. 한 나라인데 왜 자꾸 자기네 그 한 나라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치사하게. 전투기하고 항공모함도 어서 이제 그죠? 베끼거나 남의 거 그 중고차 끌고 가. 그 항공모함이 그 중고차거든요. 차로 따지면 그냥 폐기하려고 했던 거 자기들 갖다가 가져가서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막 끌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건 뭐냐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이제 티격태격 벌일 건데 중국 절대 미국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최근에 며칠 동안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 문자 보내는 들 잘 들으세요.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 수혜를 입는 나라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예요. 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피해를 입는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중국이 못하는 거 누가 하는데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럼 돈 제일 많이 버는 거죠. 러시아하고 중국산 무기를 그렇게 못 사게 하면 누구 무기를 많이 사겠어요? 우리나라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뭐 메타버스 이런 거 중국을 눌러버리면은 어느 나라가 성장하겠어요? 우리나라예요. 그 여건을 다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기는 맞는데 원천 기술은 그쪽에 있는데 실제 그걸 생산하고 그거를 그렇게 디지털화가 제일 많이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물건도 잘 만들고 AS도 잘해주고 가격도 싸고. 유럽은 비싸요. 비싸고 물건을 그렇게 빨리빨리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배에 기름이 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안 만들어줘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거기는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네. 승질 나면 자기들 안 만들고 막 그래요. 선진국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값도 비싸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덜하다고요. 네, 중국이 잘못되면은 그 일거리를 다 우리나라가 갖고 와요.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누를 때 자꾸 이상한 뉴스 나와요. 우리나라가 피해 입는다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없진 않겠지만 크게 보면 수혜를 입는다니까요. 2년 전에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공격할 때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안 된다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났는데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네? 바닥이었다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네.
근데 거기서 그런 뉴스 하도 나오니까 개인들이 막 털렸어요. 엄청나게 털렸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요즘에 그런 뉴스 계속 나와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침에 보여드렸던 뉴스인데 찾아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겠어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주식을 잘하려면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안 속아야지 잘하는 거지. 기법을 많이 배우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네. 요거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잘 보이세요? 미중 반도체 전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삼성 SK.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들고 있는 분들이 되게 답답하겠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앞으로 계속 싸울 텐데 반도체 전쟁 때문에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삼성과 SK.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보겠죠.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옆으로 이제 3주째 횡보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또 얘기 드린 이 차트 만드는 거 되게 힘듭니다. 이거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러다가 다시 5만원 될 것 같고, 그죠? 7만원 언제 가냐 이러면서 내 매수가는 9만원인데 7만원 언제 가는 거야. 기사 봤더니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대요. 환장하는 거죠. 들고 있는 거. 그 기사 언제 나갈게요? 얘기 안 해드릴래요. 이날부터 옛날에 저 밑에 있을 때 나왔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얘기해드렸어요.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큰 시황 잡으시라고. 삼성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삼성이 올라와야 지수도 빨리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래 여러분들 갖고 있는 낙폭과 대주들 있죠. 그 종목들이 회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걸 팔아야 또 돈이 도실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또 이제 재료가 딱 좋게 나오는 것들은 또 날아갈 거고, 그죠?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했던 웹스 있죠. 웹스도 지금 차트를 바꿔놨어요. 바꿔놨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차트를 바꿔놨어요. 옛날에 여기에 웹스에 미친 사람들, 죄송해요. 웹스에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기 맨날 그냥 난 웹스를 추천한 적도 없는데 맨날 들어도 웹스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들고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나중에 올라올 때 여기서 팔게끔 도와드렸어요. 여기서 몰린 사람들은.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말 꺼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걸 너무 싫어하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무방할 때 웹스 얘기하면 제가 강퇴시키고 막 그랬어요. 이제 웹스 물어보지도 말라고. 하도 그래갖고. 특히 선거 전에 여기 마지막 1월달에. 네, 그래 차트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다고요. 사란 얘기가 아니고 차트가 바뀌었다. 말을 왜 이렇게 하냐고요? 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난리를 치면서 가지. 왜 난리를 치고 설령 올라가더라도 이거 그냥 안 가요. 난리를 치면서 가거든요. 네. 네. 아마 6.25 전쟁 이후로 아마 가장 큰 난리일 겁니다. 아마 난리를 치면서 가든가 상한가에 가려면 아마 아예 그냥 건너뛰고 가든가 별짓을 다 할 거야. 네? 이런 거는 함부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하려면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매수 사인이나 매도 사인을 내고 그렇게 하면 모를까 무방에서 한 번 얘기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종목이에요. 제가 히토리오 얘기하는데 시간 한참 걸렸죠. 네. 어려운 테마 주니까 얘기를 한참 해드린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히토리 테마주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동훈 씨 얘기는 내일 합시다. 시간이 또 안 되네요. 네. 하다 보니까 또 9시 다 됐네.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펠로시 그 사람이 이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났으니까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 이제 히토리오 끝났다. 아니라고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올 때 그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주가에 도움 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방산주 있죠? 방산주도 오늘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방산주 하락 왜 나왔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버린 거예요. 미국 하원 의장이 탄 비행기를 중국이 공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격 안 했네. 그러면 이제 공격했으면 전쟁 좀 많이 갈 텐데.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무사히 이제 대만을 왔다가 떠나니까
방산주가 하락한 거예요. 빅텍이랑 뭐 스페코 막 한일단주 막 하락했죠. 왜 하락이 왜 있겠어요? 재료 소멸이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던진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꼭 찍어주시고. 여기 스페코 같은 걸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2% 3%씩 왜 떨어졌겠어요? 전쟁 날 줄 알았다는 거죠. 전쟁 안 난다니까요. 중국이 미쳤습니까? 미국을 건드리게. 네?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는. 어제 제가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못 건드린다니까요. 오늘 보셨잖아요. 중국의 실체가 뭐예요? 미국한테 뭐 불에 타죽게 하겠다, 뭐 가만 안 두겠다. 입으로만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마우스 파이터. 네? 마우스 파이터. 입으로만 그냥. 네. 정작 이제 오니까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우리 대만 과자 수입 안 해. 우리 모래 안 팔아.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양새가 얼마나 빠져요. 그게 중국이에요. 겁내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거는 방산주를 오늘 파신 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길 거예요. 네. 얘기해드렸어요. 방산주 오늘 그 이후로 파신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십니다. 이슈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는데, 그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히토리하고 전쟁주 이런 것들은 긴장이 고조됐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 가는 테마주기 때문에 웬만한 멘탈 아니면 이거 리딩도 못하고 수익도 잘 못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하세요. 히토리 테마주나 전쟁 테마주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좋은데 이거는 경험이 많고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매도하실 거면은 아예 건들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손해만 보고 나가니까. 아셨죠? 방산주나 이런 게 있죠. 히토리 관련주들이 왜 사람들이 고점에서 수익 났는데도 안 팔고서 물리는 줄 아세요? 뉴스 보면은 곧 전쟁 날 거 같고 더 갈 거 같거든요. 그래서 더 갈까봐 안 팔았더니 그냥 그대로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났다가 그대로 반납하고 손절 때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래요 실제로. 들어가는 건 자유인데 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방산주하고 히토리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 관련된 테마주들은 그거 유념하셔야 돼요. 공산당 쪽 연관돼서 가는 것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거는 오랜 경험이 필요해요. 왜 경험이 필요하냐면 들어가는 건 자유인데 나와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사기를 치는 건지 아닌지 그걸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내일은 저기 한동훈 씨 테마주 저기 오파스넷이나 뭐 기타 등등등 한번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 휴가 갔죠, 그죠? 그래서 조용한데 전직 대통령도 휴가를 가네요. 네.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휴가하는 게 나 기사 나오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시끄럽죠. 뭐 저기 국민의힘이 지금 뭐 시끄럽고 좀 있으면 이제 국민의힘이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뭐 비상대책위원회 이러면서 그래서 정책주들이 요즘에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8월 25일이 민주당 전당대회래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이재명 씨 때문에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거 그냥 편안하게 듣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 씨가 당대표가 되겠죠. 지금 특별한 일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 시끄러울 것 같으냐 생각해 보세요. 검찰 조사 받아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로 듣지 마세요. 네. 검찰 조사 받아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뭐 아사리 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좀 있으면 이게 판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시끄러우니까 당대표 되면 그분도 이제 시끄러울 거고 반대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네. 국회의원 할 때 공격받겠습니까? 아니면 수사받을 것도 많고 또 뭐 이런저런 또 이게 막 터질 거예요. 최근에 누구 죽은 사람도 보니까 뭐 좀 복잡하던데요. 자꾸 JTBC가 원래 민주당 쪽 그 지지하던 언론인데 거기에서 막 그 안종 뉴스라고 막 그러더라고 이재명 씨한테. 아무튼 이제 언론도 약간 돌아선 것 같긴 한데 잘 지켜보면 시끄러울 거예요. 세상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이재명 씨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시끄러울 거예요. 옛날에 조국 사태처럼. 그러면 테마주가 갈까 안 갈까요?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니면 은근슬쩍 회복을 하든가. 누구 테마주요? 정책주. 그죠? 네. 아마 세상 시끄러울 겁니다. 이런저런 비리, 뭐 몰랐던 거, 뭐 새로운 거, 있던 것도 재조사할 거고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왜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주식이랑 상관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겠지만 네. 주식이랑 연관이 있겠죠. 맞으면 1번 찍고 보시고 이재명 씨 앞으로 당대표 되냐 안 되냐 되고 나서 이게 주식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네. 이재명 테마주가 아예 안 움직이는 거 아세요?
당대표에서 될 것 같으면 이재명 테마주가 좀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참고해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씨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현 정부 정책주 이런 잘 보셔야 돼요. 막 보면은 막 그렇잖아요. 그죠? 답답한 일 많잖아요. 그죠? 정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죠? 네. 근데 테마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네. 그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또 그쪽 관련된 정책주들 지금 차트도 그렇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히토리 관련, 그러니까 미중 갈등 수혜주들은 공략하기가 되게 힘들다. 네, 힘들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고 힘든 거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라. 자신 없으면 뉴스 보고 매매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그 얘기예요. 네.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오늘 얘기를 했겠어요? 이해되셔서 7만 원만 더 찍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니 돈도 안 되는 얘기를 뭐하러 1시간씩 지금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바쁜데 붙들어 놓고 그죠? 네. 돈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돈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응?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고.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시간 아깝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그죠?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상세한 이제 그 종목 종목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우리 김 실장님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김 실장님도 똑같은 거 하시네, 그죠? 네. 여기 미중 갈등 관련 섹터 분석하신다고 하니까 섹터는 이제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부류들까지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네. 영어로 소트라고 하나요? 소팅? 네. 그래서 분리 작업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큰 아웃라인을 잡고 김 실장님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물론 이분도 아웃라인 잘 잡으세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송 끝나고 바로 들으시면 돼요. 저는 1시간 정도 방송하는데 사실은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우리 김 시장님 있어서 일찍 끝내는 건데 김 시장님은 30분 정도 하시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종목들 뭐 있는지 쭉 보시고 그러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바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종목을 사셔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잘 보셔야 되고 네. 들어오시면 이제 기존 종목들 다 이제 체크해드리고 하니까 네. 함께 하실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도 들어오시고 김 시장님도 잘하시니까 김 시장님 방으로도 들어가세요. 네. 여기도 문자반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테마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네, 오늘 밤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무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편히 쉬세요. 네.